지구 전체에서 한 가지 공격 방식은 인류만의 것으로 공격 위력이 매우 크다. 이런 공격 방식은 살상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의 절대다수 경기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공격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공격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팔꿈치 공격입니다. 팔꿈치 공격은 일반적인 공격 방식이 아니라 필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팔꿈치 공격은 일단 상대의 연약한 부위를 직접 명중시키면 큰 확률로 일격필살할 수 있으며 위력은 주먹보다 훨씬 크다. 팔꿈치 공격의 위력은 왜 이렇게 큰가? 이것은 팔꿈치 공격의 발력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인체 팔꿈치의 특수 골격과도 관련이 있다. 당신은 지금 팔꿈치 공격이라는 동작을 해보면 팔꿈치를 공격할 때 작은 팔과 큰 팔이 삼각지지대를 형성하는데 이는 발력에 아주 유리하며 전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발력 방식은 팔꿈치 공격이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게 한다. 인체 팔꿈치의 골격은 매우 특수하다. 이 골격의 경도는 사람의 두개골과 같다. 그것의 모양도 매우 특수하다. 독수리의 입과 매우 비슷하다. 해부학적으로 매부리뼈라고 불린다. 그리고 인체의 팔꿈치는 얇은 피부만 있고 연조직과 근육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인간이 이런 부위를 진화시킨 것은 팔꿈치라는 뼈가 직접 적을 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계의 일부 오래된 무술은 모두 팔꿈치 공격의 동작을 하고 많은 고전적인 권언을 남겼다. 중국의 무술대가는 후배들에게 10주먹을 맞을지언정 한 팔꿈치를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무에타이 선수들도 팔꿈치 공격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들은 팔꿈치가 칼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많은 정규 경기에서는 팔꿈치 공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이 적은 상업 경기에만 팔꿈치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팔꿈치 공격은 강한 둘력 충격은 물론 상대의 피부를 쉽게 베어낼 정도로 잔인하기 때문이다. 팔꿈치 공격 중 가장 위력이 큰 동작은 수직으로 치면 방향으로 내려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온몸을 이용해 힘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중의 세력을 빌릴 수 있어 위력이 매우 무섭다. 이 동작은 이미 모든 경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인간은 왜 팔꿈치 공격이라는 필살기를 진화시켰을까? 자연에서 살기 위해서지. 자연계의 진화 속에서 호랑이와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진화시켰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피포식자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간이 창을 발명하고 불을 쓸 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인간은 뾰족한 이빨과 발톱이 없지만 다른 모든 동물에게 없는 장점은 바로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립보행은 인류로 하여금 동등한 체중의 동물 가운데서 깔아뭉개는 식의 기우세를 갖추게 하였다. 50kg의 인간은 50kg의 늑대보다 훨씬 크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늑대는 인간의 급소를 공격하려면 뛰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높은 곳에서 늑대를 공격할 수 있다. 늑대의 속도는 인간보다 훨씬 빨라 인간에게 공격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반드시 하나의 필살기를 갖고 있어야 늑대의 직접적인 생명 위협을 조성하여 늑대가 감히 인류와 지나치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간이 가진 이 필살기는 하부식 팔꿈치 공격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보다 키가 크지 않은 모든 포식동물에 대해 쉽게 진섭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인간의 이 전폭적인 일격이 늑대의 허리를 명중시킨다면 심지어 늑대의 척추뼈를 직접 부러뜨릴 수도 있다. 이런 위력적인 기능은 인류를 불과 창이 없는 상고시대에 생존시켰다.
그러므로 동등한 체중의 상황에서 인류는 자연계의 모든 포식자에게 직접적인 생명 위협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류는 결코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함부로 인간의 전투력을 호랑이 사자와 비교할 수 없다. 성인 호랑이 한 마리의 체중은 300kg에 달한다. 설령 뾰족한 이빨과 발톱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체중이 가까울 때, 예를 들면 늑대 한 마리, 심지어 표범 한 마리도 성인 인류를 공격하려면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2019년 2월, 한 미국 남자가 야외에서 표범에게 습격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맨주먹으로 표범의 첫 번째 공격을 피한 후 표범의 등 뒤로 올라가 그와 싸울 방법을 생각했다. 결국 이 평범한 남자가 표범을 직접 죽였다니. 이 남자는 표범에게 잡혀 다쳤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 이런 초단거리 밀착 격투는 그가 표범을 공격하는 동작에 가장 적합한데, 바로 팔꿈치 공격이다. 인간의 팔꿈치 공격의 위력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NBA의 경기장에서는 그 어떤 형식의 팔꿈치 공격도 절대 금지한다. 그러나 선수들이 농구를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팔꿈치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부딪힌다. 비록 그들이 고의로 팔꿈치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왕왕 매우 심각하다. 당신이 본 NBA 경기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팔꿈치 공격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전통 무술에는 모두 팔꿈치 공격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현재 각국의 특수부대는 근신격투를 연습할 때 필연적으로 팔꿈치 공격을 연습해야 한다. 왜냐하면 팔꿈치 공격의 공격력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꿈치 공격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단점이 있다. 바로 공격 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일단 팔꿈치 공격이 허사가 되면 공격자의 머리는 상대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격투에서 팔꿈치 공격은 필살기로 여겨지며 성공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용된다. 그러나 인간의 현재 격투기 경기에서는 팔꿈치 공격이 출전 선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기 쉬워 팔꿈치 공격이 대규모로 금지됐다. 팔꿈치 공격은 무에타이의 핵심 정화이다. 무에타이는 많은 동작이 있다. 모두 팔꿈치 공격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한다. 무에타이 선수는 항상 주동적으로 기회를 찾아 상대를 밀착시킨다. 바로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를 중상하게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흉악한 전법은 무에타이 선수의 사상자를 극도로 심각하게 만들었다. 태국은 태국 권투 선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정규 경기에서도 팔꿈치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팔꿈치 공격은 인류 종족만의 무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류는 천성적으로 할 수 있다. 인류는 팔꿈치 공격이라는 기술을 진화시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자연계의 격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 팔꿈치 공격이라는 기술은 인류 종족을 수십만 년 동안 보호한 적이 있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